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첨단 소재고요. 효성첨단 소재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첨단 소재가 사업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는 바로 이 산업자재군에서도 타이어 코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섬유 의료용 쪽에서 스판덱스에 대한 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판덱스에 대한 수출 가격 및 스프레드를 보게 된다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24년도에는 이 수출 가격과 스프레드 측면이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스판덱스가 왜 반등을 해주고 있을까를 보게 된다면 하나는 이 원재료에 대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스판덱스 수급과 추이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스판덱스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중 하나인 비디오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된다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소폭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는 현재 톤당 1,300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디오에 대한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하방으로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스판덱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판덱스에 대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스판덱스 수급 추이 및 전망을 보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의 공급 증가분 대비해서 수요 증가분이 엄청난 마이너스 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23년도에는 소폭 개선이 되긴 했었지만은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이 강해서 글로벌 스판덱스에 대한 가격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증가분 대비 공급 증가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났을까 보게 된다면은 이제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다른 석유화학 제품과 달리 중국에서는 스판덱스에 대한 제품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스판덱스 재고가 고점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중국 내 스판덱스 수급 같은 경우는 춘절 이후에나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춘절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는 이제 추후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재고에 대한 문제가 쌓이고 있다 보니까는 중국의 중소업체들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설비를 폐사함으로써 이제 공급적인 증가 측면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공급적인 측면은 미미하기 때문에 24년도에 대한 스프레드, 스판덱스의 수출 가격과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이제 호전적인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런 스판덱스 원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스판덱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상황을 위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스판덱스에 대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건 산업자재용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글로벌 타이어 승용차 R이와 O이가 있는데 이 R이는 이제 대체 교체 타이어고 O이는 이제 실제로 신차에 대한 타이어 수요에 대한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R이와 O에 대한 수요 증가율을 살펴봤었을 때 23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OE에 대한 부분도 23년도까지는 20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24년도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24년도에는 유럽과 북미와 중국 중심으로 다시 교체용 타이어와 신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어떤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었고 또 북미와 유럽 쪽에 대한 재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혜를 입지 못했지만은 23년도 하반기 4분기 때부터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 이제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교체 시기도 점점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어떤 내연기관차에 대한 승용차의 오이나 어떤 R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어 코드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가 어느 정도 매출을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상반기에는 뭐 특별하게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런 타이어 교체 부분에서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24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재고 조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증설적인 측면으로 해서 공급 과잉이 된다라는 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수요만 있다고 된다면 이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글로벌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매출로 반영이 될지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판덱스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처럼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매출이 긍정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주가도 한번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차트의 흐름이 뭐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점점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 이제 60평선 하락하고 있고 120평선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현진 하락에 대한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반등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60평선이고 또 매물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돌파하기에는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얘가 이런 35만 원 부근들을 돌파를 해서 바로 이 40만 원까지 가는 시나리오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반등이 오고 나서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32만 원 부근들은 조금 지켜주면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런 35만 원, 36만 원 부근들을 또 시도를 하고 다시 눌렸을 때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36만 원 부근을 돌파한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추가적인 반등으로 40만 원 부근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림이 오고 바닥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이 바닥 부근인 32만 5천 원 부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31만 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감소도 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당장 이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4년도 업황이 점점 풀리고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이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